암은 축복이다. 환자가 이야기 도중 여러 차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의아했고 괜히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담이 진행되면서 환자가 진심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암을 축복의 계기로 삼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뺏어 전달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이시연 박사님의 면역이 암을 이긴다 마지막 4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게요, 암이 주는 축복이라는 챕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 환자가 들으면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면서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난 가끔 그런 환자를 만났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자기 위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다. 예전에는 결핵이 많았다. 병원 투병 중에 불후의 명작이나 명곡이 많이 나왔고, 결핵에 걸린 창백한 지성에 반해 뜨거운 열애에 빠진 이야기가 오페라의 주제가 되기도 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최근 내가 만난 이 환자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수긍이 갈 것이다. 뭐가요? 암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수긍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5세 정년을 코앞에 둔 간호사로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고 남편은 중소기업 임원이었다. 제2의 인생을 위해서 현직을 그만두고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다. 헌데 웬 날벼락인가? 가벼운 위장병이려니 했던 게 암으로 확진됐다.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위를 절반 정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주치의는 요양이나 잘 하라는 권유를 했다. 그때부터 환자 인생이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첫째, 어떤 혁명인지 보겠습니다. 박사학위 과정을 그만둬버렸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나니 모든 긴장이 풀린다. 이 해방감이라니, 내가 왜 여태 그 고생을 했지? 라고 환자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환자는 몇 번이고 때려치울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핑계거리가 없었다는 거죠. 기왕 시작했으면 끝내야지 하는 뻔한 소리가 귀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암이라서 좋은 구실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그래 잘 됐어, 때려치워버리자 하고 해방감, 긴장감이 풀렸다는 거죠. 이것부터가 먼저 중요한 거네요. 교감신경을 좀 피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켰다는 그런 문장이겠죠. 둘째, 남편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큰 것 같아요. 남편이 다니는 중소기업엔 출퇴근이 따로 없고 휴일도 휴가도 없다. 보통 그렇죠. 환자도 모처럼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밤근무 담당으로 병원에 가야 했다. 말이 부부지 오붓하게 보낸 시간이 없었다. 딸 하나 가진 게 신기하다고 웃었다. 그러던 남편이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변했다. 아프지 않았다면 못 받았을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행복의 눈물이 뺨을 적섰다. 진작 아플걸 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는 진심이었다. 행복의 눈물,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웃는 것보다 이렇게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 이거는 6배나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임상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셋째, 어떻게 변했을까요? 살아있다는 감동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산에서는 혼자의 시간이 많다. 순간순간 살아있어 좋다는 감동이 가슴바닥을 파고든다. 삶에 대한 진지한 감사의 마음이 절로 우러난다. 그간 헛살았구나. 건성으로 살았구나. 삶이 뭔지 생각도 못 해본 지난 날이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잘 살아 돌아왔으니까 어느 한순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소중한 삶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감사의 기도가 절로 흐른다. 감사의 기도. 네. 다음 네 번째, 산으로 갔다. 공기 좋고 조용한 산속이 좋겠다는 생각에 찾은 곳이 선마을이었다. 환자와 나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제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에도 그리던 전원생활, 그걸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했겠어요. 하지만 이런 행운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사가 돼야겠다는 것도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한 준비였거든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지요. 저에게 암은 정말 축복입니다. 환자의 눈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계속 감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5번째, 대우주와의 교감. 아침에 신선한 태양, 나무 사이로 비치는 아침해를 받으며 걷는 이 신선함, 쾌적함, 상쾌함이라니. 저녁 노을은 넋이 빠지게 만든다. 아스라한 노을이 지면 하나둘 별이 뜨기 시작한다. 잠시 눈 감고 있다 다시 보면 머리 위로 벌어지는 별들의 향연, 그리고 느지막하게 달이 뜨면 대우주와 절로 교감하게 된다. 하찮은 일로 아둥바둥했던 지난 날들이 부끄럽다. 산에서 우주의 기운이 온몸에 넘치는 이런 순간엔 잠이 없어도 이대로 좋다. 6번째, 명상이 절로 된다. 좋은 줄은 알았지만 잘 안 되는 게 명상이다. 하지만 산에서는 절로 명상이 된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땀을 훔치며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도 명상은 절로 된다. 7번째, 운동이 절로 된다.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다. 치료에도 제일 중요한 운동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잘 안 하게 되는 게 운동이다. 그런데 비탈길이니까 운동이 절로 된다. 그리고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숲속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로 끌려 들어간다. 숲이 좋아서, 앙증맞게 핀 꽃들이 좋아서, 그리고 개울물 소리에 나도 몰래 끌려 들어가는 게 숲속 오솔길이다. 숲에서 얼마간 그냥 지내기만 해도 NK세포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강화된다. 8번째, 한가롭고 여유롭다. 산에서는 언제나 여유만만이다. 등산 시합이 아닌 이상 오르막길을 바쁘게 가야 할 까닭이 없다. 있는 게 시간뿐인데 왜 서두르는가? 응급실에서 분초를 다투며 간호했던 응급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에 쫓기는 것만큼 악질적인 스트레스는 없다. 지금까지의 생활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다. 박사학위 논문 준비도 시간 싸움이었고, 시계를 바라보며 밤을 새워야 했던 그 숨가쁜 시간들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암이 아니었다면 오늘도 쫓기는 생활에 정신이 나갔을 것이다. 이 여유로움, 이게 진정 사는 맛 아닌가. 9번째, 소모적인 교류를 피할 수 있다. 도심의 생활 환경은 그 자체가 모두 스트레스다. 어느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위장이 성할 리 없다. 소화도 안 되고 가벼운 염증이 재발 또 수복이 반복되면서 위장벽이 상처를 입고 유전자 변이 등 암의 과정이 착착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러다 임파구 감소로 면역력은 떨어지고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없는 생태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 이상이 이 환자와의 대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이거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거, 암은 축복이다. 환자가 이야기도 좀 여러 차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의아했고 괜히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담이 진행되면서 환자가 진심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암을 축복의 계기로 삼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네, 오늘의 결론 및 요약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주는 축복이 진정 무엇인지 박사님께서 9개로 말씀하셨는데요. 볼까요? 첫째, 그분은 박사 과정을 그만뒀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쁜 일상생활을 피했다는 얘기죠. 둘째, 남편이 달라졌다. 이래갖고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도 살아있다는 감동을 느끼셨고요. 넷째, 산으로 가서 대우주와의 교감, 명상이 절로 되고 운동도 절로 되고 한가롭고 여유롭고 모든 소모적인 교류를 피할 수 있었던 건 뭔가요? 이것도 한마디로 다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었다는 결론으로 나와요. 물론 암 환자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 보기에 나왔던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항진돼서 교감신경이 너무너무 항진돼 가지고 생겼던 병이어서 여기서 첫째부터 9째까지 남편이 달라졌다는 거 빼놓고는 대부분 전부 다 뭔가요? 네, 그 전까지 바쁘게 생활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걸 갖다가 좀 놓고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게 살고 그랬다는 게 전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변했다시피 감동을 먹어야 된다는 거.
감동을 드시고 감동 있게 사시는 거, 그게 또 암이 주는 축복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암을 고치고 암이 관해돼서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시영 박사님의 면역이 암을 이긴다 4부까지였고요. 나중에 한번 통합편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이시영 박사님의 이 면역이 암을 이긴다, 이 책뿐만 아니라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내용들만 꽉 차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들만 쏙 빼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